자, 이번에는 제1회 5번과 6번을 통해서 이 분류심사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 분류심사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특채시험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점수 밭이라고 할 정도로 출제 비중이 높은 그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률로 하게 되면은 제2편 제8장 수용자 처우,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면은 시행규칙 제60조부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최소한 5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이 지금 5번, 6번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분류 심사와 관련된 그 규정들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그 5번에 있어서 분류 심사 하게 되면은 분류 심사를 하기 위한 그 수단 과정으로서 구분해야 할 개념이 뭐였어요? 분류 조사와 분류 검사였죠. 그래서 이 분류 검사, 분류 조사, 분류 심사, 이것도 개념적으로 좀 잘 구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 심사, 이것을 그 살며시 분류 검사로 바꾸는 함정, 이거 출제되면은 뭐 어디가 틀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험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서 이 분류 심사하고 분류 검사, 조사, 이것은 단어를 뒤바꾸는 말바꾸기 함정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분류 검사에는 심리검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체검사는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분류 검사에는 뭐가 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분류 검사에는 인성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세 종류를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분류 조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기관에 사실에 대해서 조회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분류 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가장 그 상위 개념으로서 분류 심사란 수용자에 대한 개별적으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조정하기 위하여, 그래서 수립하기 위한 분류 심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였어요? 수립을 위한 분류 심사가 신입 심사죠. 그 다음에 조정하기 위한 심사가 재심사죠. 자, 그래서 이 4번에 나와 있듯이 분류 심사는 신입 심사와 재심사 두 종류로 구분되는 것이지, 신입 심사와 재심사, 석방 전 심사로 구분되고라든가 이렇게 분류 심사를 헷갈리도록 출제할 수 있으니까 분류 심사는 신입 심사와 재심사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 재심사는 또다시 두 종류로 세분해 가지고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가 있다 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재심사에는 정기 재심사, 임시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분류 심사의 구분, 이것을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이 소장은 수용자가 질병 대상 행위에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이거나 질병 집행 중일 때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이죠. 자, 그래서 분류심사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유예고, 그 다음에 아예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분류심사 제외죠. 그래서 분류심사 제외 사유인지 유예 사유인지도 잘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사유가 있을 때 유예할 수 있다로 바꾸는 함정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법령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함정 문제는 일반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함정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제시험에서도 이렇게 필요적 규정하고 의무적 규정을 바꾸는 함정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출제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한다인지 유예할 수 있다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특채 대비해 가지고 한 권으로 끝내는 그 교정학 법령 풀이집, 이것을 그 출간했죠. 자, 그래서 그 한 권으로 끝내는 그 법령 풀이집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 함정 패턴들, 이런 것은 각 조문마다 이렇게 OX로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단원별 OX 핵심 체크 했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단원별 OX 핵심 체크 위주로 정리를 하면은 거기에서 90% 이상 그 똑같은 지문으로, 유사한 지문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법령 문제가 여러분들 그 시험 당락을 그 좌우한다 생각하고 특히 법령 문제를 더욱더 중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이론은 여기 이 교재에서 다룬 내용 위주로만 좀 공부하도록 해라. 이론으로 이렇게 너무 벌어져 버리면은 이 짧은 시간에 엉뚱하게 출제되지도 않을 내용 가지고 너무 시간 배분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꼭 출제될 내용들 위주로만 공부를 해 나가야지 출제될 가능성도 없는 내용 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 많이 했더라도 오히려 득점에는 방해가 될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보시면은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질병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즉 분류심사 제외 사유로는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죠. 과거에는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분류심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분류심사 제외 대상은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수용자죠. 그리고 구류 수용자, 그 두 종류 분류심사 제외 대상, 제사유 규정 구분해서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은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맞지만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사람의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고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예와 제외 사유, 이것이 헷갈리도록 출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기 재심사하고 부정기 재심사로 구분했는데, 정기 재심사 사유하고 부정기 재심사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도 이번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먼저 이 재심사에 있어서 정기 재심사 하게 되면은 지금 법령 풀이집에서도 그렇게 이 암기법으로 해서 그 제시를 해놨잖아요. 연상암기법 해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정기 재심사에서 형기의 분모는 2, 3, 6이고, 그 다음에 분모로서 아닌 숫자 하게 되면 4, 5, 7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분모 하게 되면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래서 여기서 분모 2, 3이고 또 뭐가 있다? 분모가 6이죠. 6분의 5죠. 그래서 이 6을 5로 이렇게 바꿔서 함정을 요구했으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바로 그 전에 문제에 있어서도 정리가 돼 있듯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처우 등급 하게 되면은 어떻게 기억을 했어요? 처우 등급은 기경계다 이렇게 기억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우 등급으로는 첫 번째 기본 수용급이죠. 기경계다 이렇게 해서 기본 수용급. 기본 수용급이 몇 종류죠? 5종류. 아니지. 9종류죠. 9종류. 기본 수용급. 그래서 지금 기본 수용급 문제 그 3번으로 출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기본 수용급 9가지 종류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경계다에서 경비 처우급이죠. 그래서 경비 처우급이 가장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경비 처우급은 4종류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처우급, 기경계다에서 개별 처우급이지 그게 개방 처우급이 아니에요. 같은 그 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참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암기법 써가지고 머리 글자로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점 노리고 그 기경계다에서 그 개별 처우급 이것을 이제 개방 처우급으로 바꾸는 함정 문제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처우급도 9종류까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 준비할 때 특히 이 분류 심사와 관련돼서 시행규칙 제 60조부터 해가지고 이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그런 거 처우 내용, 이것이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자치 생활, 이것은 자치는 어떻게 기억했어요? 개완만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생활이 허용되는 경비 초급급 수용자는 개방 초급급과 완화 경비 초급급 수용자만 해당되고 일반 경비 초급급과 중경비 초급급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 법령 풀이집에서 그런 그 내용을 암기법으로 해서 아주 쉽게 잘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또 사회적 처우는 뭐 어떻게 되었어요? 개완특일이다. 개완특일은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개방초급, 완화경비초급 수용자에게 사회적 처우가 적용되지만 처우상 특히 필요할 때는 특일이죠. 일반 경비초급 수용자에게 허용된다. 개완특일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경비초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혀 허용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처우는 개완특일이다 했을 때 사회적 처우 그 네 가지 떠올려 보세요. 시행규칙에서 그 사회적 처우로 그 규정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사회 견학 뭐죠? 그리고 또 이 사회 견학, 사회 봉사, 그 다음에 외부 종교행사 참석, 외부 문화공연 관람 네 가지죠.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사회적 처우는 개완특일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개방초급, 완화경비초급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만 특히 필요한 경우는 일반 경비초급 수용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경비 초급 수용자에게는 사회적 처우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침 여기서 그 사회적 처우가 나왔으니까 지금 어디에서 잘못 공부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사회적 처우하고 사회 내 처우 이것을 혼동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라든가 이런 데 여러 번 질문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처우에 해당하는 제도하고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는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사회 내 처우 하게 되면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처우하는 방식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내 처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역사회 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 처우, 이것은 사회 내 처우는 해당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회적 처우는 뭐예요? 사회 내는 아니지만 사회 내 처우와 같이 비슷하게 이런 뜻이잖아. 적이니까 적. 사회적 처우. 그러니까 사회적 처우의 핵심은 시설 내 처우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교류를 활발하게 촉진시키는 그런 그 처우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처우 아닌 것하고 잘 구분해야 할 것이 전통적인 시설 내 처우로는 선시제하고 수용자 자치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용자 자치제와 선시제는 사회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내 처우는 더더욱 아닌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시험과 관련해서 구분하세요. 사회적 처우나 사회 내 처우 아닌 정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선시제도하고 수용자 자치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처우,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의 사회적 처우는 개방 처우 또는 중간 처우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회적 처우, 이것은 시설 내 처우를 바탕으로 하는 처우가 원칙이지만 현대 와서는 이제 지역사회 바탕을 둔 사회적 처우도 시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처우라는 것은 아직 형기가 끝나기 이전 상태에서 이제 밖에서 우리나라로면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규정시설 밖에 있는 이 중간 처우 실시하는 그런 개방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형기가 끝나기 이전 상태에서 이 사회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소망의 집으로 이제 규정시설 밖에 있는 소망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거니까 사회적 처우예요. 아무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 개방처우하고 중간처우하고 막 혼동돼 가지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기숙사형 형태로 하는 것이 무슨 사회 내 처우다라든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번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사회 내 처우하고 사회적 처우를 구분하는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 내 처우 하게 되면 시설에 구금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가석방 사회 내 처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전자적인 구청명령, 가택구금 이런 것은 사회 내 처우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 내 처우하고 헷갈릴 수 있는 사회적 처우로서는 단속구금, 구금자가 들어가 있지만은 단속구금, 가택구금 이것은 헷갈리면 안 돼. 가택구금은 지역사회에 있는 자기 집에서
처우받는 것이니까 사인의 처우이고, 그 다음에 단속구금, 이것은 이 교정 시설에 이제 그 수용돼 가지고 여름 방학이라든가 겨울 방학 같은 그런 거 휴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행받는 방식이잖아요. 그 다음 그보다 짧은 방식이 바로 이 휴일구금, 주말구금이죠. 그래서 주말구금, 휴일구금, 단속구금은 사회적처우이고, 그 다음에 이 구금자가 들어있지만 가택구금 내지 사회의 구금, 이것은 사인의 처우이다. 자, 이런 것만 잘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복잡한 이거 개념까지 지금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정리 끝낼게요. 이 사회 내처우나 사회적 처우 아닌 정답이보다 전통적인 시설 내처우에 해당하는 바로 선시제, 수용자 자치제, 분류제, 이것은 사회적 처우나 사회 내처우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그 시험에 출제될 내용 위주로만 그렇게 해서 그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류 심사와 관련된 그 시행기출 규정까지는 10번 이상 공부를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5문제에서 7문제를 득점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 인생의 전기를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조금이라도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효율적으로만 나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드린다면, 이번에 뭐 간호학개론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론에서는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주로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정학 개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정학 개론만 이 교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은 92점 이상 득점해가지고 이번 시험은 반드시 합격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반드시 합격을 이뤄냅시다.